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페스트 MRI 챌린지에서 1등을 수상하게 된 스누네팀의 박세현,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데이터 전처리, 모델 구성, 트레이닝 전략, 리더보드 스코어의 변화 과정, 그리고 대회 후기를 담았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마스크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리더보드까지 모든 데이터에서 마스크가 일관된 제작 방식을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방식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선 센터에 전체 마스크 사이즈의 0.08배에 해당하는 밴드를 넣고 이외 구간에 동간격으로 마스크 값을 배열함으로써 데이터와 완벽하게 동일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적었던 관계로 데이터의 증강을 위해 MR 어그멘트라는 전처리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MR 어그멘트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플립, 로테이션, 스케일링, 쉐어링 등의 연산을 K-스페이스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모두에 적용하는 모델로 저희는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변형이 일어날 확률을 서서히 늘려가며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스케줄링이나 각 변형이 일어날 확률의 경우 MR 어그멘트가 소개된 논문에 있던 하이퍼 패러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최대 0.6의 확률로 어그멘트가 진행되도록 스케줄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의 특성상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모델을 찾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베이스라인, E2E 발레, 피처 발레, 프롬프트 MR, 프롬프트 MR 플러스 이렇게 5가지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프롬프트 MR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40에폭을 학습시켰고 프롬프트 MR 플러스가 15에폭만의 최고 성능을 내어 프롬프트 MR 플러스를 저희의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MR 플러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MR 플러스는 위와 같은 프롬프트 MR 모델에 다음과 같이 Self Adaptive Unlearning 그리고 Feature Space Momentum Acceleration, Memory Efficiency Sensitivity Estimation을 기능을 추가한 모델로 CMOS 리콘에서 CMOS 리콘 2024에서 1등을 한 모델입니다. 모델 사이즈의 경우 캐스케이드 U, 피처 72, 센시티비티 피처 36과 캐스케이드 20, 피처 32, 센시티비티 피처 16을 실험해 보았는데 두 모델 모두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캐스케이드 피처수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중간 버전인 10, 48, 24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이 중간 버전이 앞의 두 모델보다 학습속도가 빨라서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로스의 경우 리더보드 이발리에이션에서 라벨의 값이 threshold 이상인 SSI만을 계산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 방식을 로스에도 적용한 마스크드 SSI and 로스 데이터의 각 슬라이스 인덱스마다 에리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여 에리어가 클수록 가정치를 부여하는 에리어 베이스드 로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SSIN, SSI 플러스 에런 로스와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마스크드 SSI 플러스 에런 로스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 이 로스를 학습시킬 최종 로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옵티마이저의 경우 아담과 웨이트 디케이를 1, 2-6로 적용한 아담 W를 비교해 보았는데 아담 W가 오버피팅을 막는 효과를 내어 높은 성능을 내 아담 W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MOE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efficient net을 클래시파이어로 만들어 제로 필드 이미지를 받아 이를 브레인 E로 구별할 수 있게 하였고 센터 프랙션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마스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여 4x, 8x를 구별하는 마스크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모델을 학습하였고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전략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델은 VRAM이 큰 GPU에서 학습시켰을 때 최대 49기가의 메모리를 잡아먹어 배셀 환경에서 학습시킬 시 쿠다 아웃 메모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49에서 4.5기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ML 플러스를 처음 학습시킬 시 캐스케이드가 많아 어린애의 고전적인 문제인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드가 발생하여 왼쪽 이미지처럼 안정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사용하여 학습의 안정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클립 놈을 0.1로 설정하여
발로스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무대 자체가 매우 크고 각 K-스페이스 이미지가 일정한 크기가 아니어서 배치 학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배치 학습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트레인 로스가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큐뮬레이션 스텝은 이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웨이트 스케줄링입니다. 저희 모델은 고정적인 에러로 학습시킬 시 일정 F9 로스가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에러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에러 스케줄러 매출과 같은 스케줄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0부터 9F까지 에러를 리니어 럼업하고 10부터 49F까지 코사인 디케이를 사용하여 최적의 로컬 옵티마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리더보드 스코어의 변화 과정, 그리고 실험 도중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보드 스코어의 변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최종 스코어로 0.9756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지 않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앙상블 기법의 경우 앞에서 모델 사이즈를 선택했던 새 프롬프트 MR 플러스 모델에 대해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성능, 즉 리더보드 스코어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고 리컨스트럭션 시간 제한 안에 돌아가지 않아서 전략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후처리도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파 이미지와 인접 슬라이스를 이용하여 나프넷을 적용, 후처리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스코어에 감소가 있었고 인풋 데이터에서 일부 K-스페이스 값을 직접적으로 아웃풋 데이터의 K-스페이스 값으로 대체하는 시도도 해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제너레이션 코드에서 4배나 8배가 아닌 이와 인접한 엑셀러레이션 값을 사용해 마스크를 얻어 마스크를 증강한 학습을 시도할 거였습니다. 이 경우 스코어가 떨어지진 않았으나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4배나 8배가 아닌 다른 엑셀러레이션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으니 굳이 사용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를 마치며 저희가 느낀 점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AI 대회가 처음이라 대회 과정들이 다 낯설었고 시간도 많이 쓰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팀원과 함께 협업하며 점점 더 나은 모델을 깎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회 자체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었던 게 주제 이해에 쏠쏠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긴 대회 기간 동안 버텨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특성상 모델을 정한 뒤 계속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책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코어가 안 오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후처리에 실패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 부분까지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AI 대회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긴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대회 시간이 길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이미지 리컨스트럭트 태스크에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참가해왔던 대회와는 다르게 리더보드 스코어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어 리더보드 사이트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다음 대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